아까 공식, 저 공식은 뭐라고요? 이건 주가지수 선물 가격이고, 이건 주가지수 선물 가격이고, 그걸 조금 변형시킨, 뭐만 바뀌었어요? Q 대신에 RF로, 공식 기본적으로 똑같은 형태죠. 요것만 Q 대신 RF로 쓰고, 이때 F0는 통화 선물 가격이다라고 이해를 해요. 통화 선물이 있는 게 뭐예요? 주가지수 선물은 기초자산이 주가지수, 주식 포트폴리오라는 얘기고, 통화 선물은 기초자산이 외국 돈이라는 얘기예요. 우리나라 입장에서 달러가 외국 돈이죠. 내가 3개월 후에 달러를 100만 불어치 선물 계약을 해서 샀어. 그러면 3개월이 지나서 약속한 가격으로 돈을 주고 100만 불을 내가 받는 계약인 거예요. 그죠? 그게 통화 선물이야. 그러면 3개월이 지나야지 내 돈에 외국 돈이 들어오잖아요. 3개월 되기 전까지 아직 내 손에 외국 돈이 안 들어왔잖아요. 따라서 3개월 되기 전까지 받게 되는 외국 금리, 외국 돈에 대한 외국 금리는 아직 내게 아니니까 빼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아시겠죠? 주가지수랑 개념적으로 똑같은 거예요. 주가지수도 내가 미래 시점에 받게 되는 주식 포트폴리오의 배당은 만기 이전에 받게 되는 배당은 아직 몇 개 아니니까 그것만큼 조정을 해줬던 거랑 똑같은 원리로 이건 기초자산이 외국 돈이란 말이야. 외국 돈인데 만기가 돼야지 내가 상사람 입장에서 보면 외국 돈이 들어오는데 그 전까지 만기 이전까지 받게 되는 외국 돈에 대한 금리는 몇 개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만큼 조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것이 외국 돈에 대한 선물 가격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외국 돈의 가격이 뭐예요? 외국 돈의 가격이 유식한 말로 뭐라고 합니까? 외국 돈의 가격이 환율입니다. 외국 돈의 가격이 환율이에요. 외국 돈의 가격은 자국 돈 대비 상대적인 가격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게 환율이에요. 지금 현재 환율이 S0라면 미래 시점 거래에 적용되는 선물 환율이 되는 거예요. F0가. 선도 계약이면 이게 선도 환율이 되는 거고. 아시겠어요? 요식을 이렇게 보고 계시면 이 마이너스가 요식을 이렇게 옮겨서 다시 쓸 수가 있겠죠. 2의 RFT는 S0에 2의 RT 이렇게 다시 쓸 수 있죠. 산수입니다. 이 지수의 법칙 이런 거 활용해서 2 to the 이게 이제 지수로 RF 곱하기 T는 S0 곱하기 F0에다가 이걸 곱해준 것은 S0에다가 2의 RT 한 거랑 같단 말이죠. 이 식을 그림으로 표현한 게 그 다음 그림이에요. 이 그림. 그래서 외국 돈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1000을 잠깐 무시해 보세요. 1000을 잠깐 무시하면 F0 곱하기 2의 RFT는 뭐랑 같아야 돼요? S0 곱하기 2의 RT랑 같아야죠. 이거는 서로 같을 수밖에 없겠죠. 이게 이제 나중에는 나중에 아니라 여러분 저 국제재무 수업을 들은 사람은 이자율 평가 등식이라는 게 있어요. Interest Rate Parity. 두 종류가 있는데 covered냐, uncovered냐. 이 경우는 지금 covered 케이스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이자율 평가 등식의 공식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림으로 설명한 건데 이 통화 선물에 대한 내용도 또 나와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한꺼번에 너무 많은 설명을 하면 여러분들이 헷갈릴까봐 지금의 요지는 이렇게 이해를 하세요. 이거 지금부터 한 3주 후에 또 주제로 이제 강론으로 들어가서 지금 선물에 대한 일반적인 얘기를 한 다음에
채권 선물하고 주가지수 선물하고 통화 선물 얘기를 또 할 겁니다. 그래서 그때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기로 하고, 주가지수 선물은 이 공식으로 표현이 되는데, 그거를 Q 대신에 RF로 바꿔준 게 바로 통화 선물 가격 결정하는 공식이다. 오케이? 주가지수 선물 가격 결정하는 공식과 통화 선물 가격 결정하는 공식이 상당히 유사하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도표를 착 보고선 예제까지 있긴 하지만 아마 100% 이해가 안 됐을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3주 후에 우리가 다시 한번 건들 겁니다. 이 공식이 기본적으로 이자율 평가 등식, interest rate parity를 설명하는 등식이라고 하더라. 그러니까 이 공식이 이자율 평가 등식이 공식인 겁니다, 사실은.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선물 가격은 기본적으로 현물 가격에다가 이렇게 무형금리 곱하기 만기까지의 기간 해가지고 구하는데, 이거를 조금 변형된 공식으로 이런 것 등을 본 거죠. 주가지수 선물의 경우는 이렇게 조정해 주는 걸 본 거예요. 근데 이건 다 등식이었죠. 등식이었어요. 등식. 이거 등식이었어요. 이거 다 등식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지금 부등식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느냐? 주가지수나 선물이나, 주가지수 선물이나 통화 선물이나 채권 선물이나 이런 거는 다 기초자산이 어떤 자산이에요? 투자 자산이에요. 그러니까 아비트라지 프라이싱, 아비트라지 기회가 발생할 때 투자자들이 기꺼이 기초자산, 주가지수, 채권, 외국돈 이런 것들을 기꺼이 샀다 팔았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등식이 성립해요. 그런데 기초자산이 소비자산인 경우는 예를 들어서 굴이라든지 어떤 특정 형태의 광물이라든지 이런 거는 사람들이 지금 당장 선호하고 싶은 그런 어떤 선호 성향이 있단 말이에요. 석유도 마찬가지예요. 석유가 6개월 후에 있는 거랑 지금 당장 있는 거랑 달라요. 이 커머더티일 때는, 상품일 경우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석유가 지금 당장 있으면 그거 가지고 여러 화학 제품도 만들 수가 있고, 이거를 6개월 기다리는 거랑은 똑같은 6개월 후의 석유 자산과 지금 당장의 석유 자산은, 지금 또 내가 배가 고프면 석유로 또 밥도 해 먹어야 되고, 예를 들어서 추우면은 또 건물을 또 따뜻하게 난방도 해야 되고, 이게 소비자산은 6개월 후의 석유와 지금 당장의 석유를 똑같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이 U를 지금 잠깐 잊어버립시다. 이런 부등식이 발생했을 때, 이게 지금 등식이 아니잖아요. 부등식이잖아요. 부등식이 발생을 했을 때, 이런 경우에 아비트라지를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대적으로 싼 선물을 사고, 석유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석유 선물을 사고, 동시에 상대적으로 비싼 석유 현물을 팔아야 돼요. 이 부등식을 없애려면 아비트라저들이